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에 공격이 가해질 때 세계 유가와 혹은 원유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반응이 시장에 반영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에 공격이 가해질 때 세계 유가와 혹은 원유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반응이 시장에 반영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대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일 오후 7시 30분경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180발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습니다. 상공에서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는데 미 해군도 요격 미사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대응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중동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보복 강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난 4월과 달리 근본에 최소한의 경고와 함께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탄도미사일 180발을 최소한의 경고와 함께 바로 이스라엘에 공격했던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공격이 시사하는 점이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타격을 시작하면 핵시설까지 타격할 가능성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흔들릴 수 있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현재 유가는 배럴당 70불 혹은 71불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에 타격을 실행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닐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일시적인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핵심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1일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원유는 15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오펙, 즉 전 세계 원유 생산 국가들의 모임인 오펙은 생산 능력 중에 여유분으로 생산할 수 있는 1일 생산량이 대략 6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타격을 강행해도 전체적인 시장의 공급량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격과 중동의 분쟁 혹은 전쟁이 이슈화가 되면 투기적인 자본이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실제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격은 투기적인 자본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8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펙도 생산량을 다시 늘려가는 추세라 어떤 장기적인 큰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과정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고평가된 미국 대표주를 살 바에는 원유 선물 ETF나 두바이 브렌트유에 대한 노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란의 원유 시설, 원유를 수출하는 시설에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천명하면서 이란 영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이란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하면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동 분쟁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면서 실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투기적 자본 유입으로 원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 저의 생각과 주장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